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우리들만 아는 우리들의 이야기. B급 문화 전달자들이 전하는 진짜 레알 패션 스토리. 패션쇼 번외편 시작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좀 한 일주일 갔다 왔어요. 중국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이제 상해부터 시작해서 항저우까지 쭉 돌고 왔는데 좀 최근의 변화도 좀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그 라이브 커머스 관련한 회사들도 만나고 그래서 쭉 돌고 왔는데요. 그 우리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우리 신문에서 보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워낙 큰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막 위기고 어쩌고저쩌고 무역 전쟁 이러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가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매일매일 열심히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뭐 걱정을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역시 직접 현장에 가서 부딪히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이번에 해봤습니다. 네. 자, 뚱카롱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저와 함께 하는데 어때요? 옛날 DJ 강하고 할 때랑 좀 뭐 다른 거 있나요? 이게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들으시는 저희 귀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이걸 좋게 생각해요.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리뷰 혹시 이번에 댓글 올라온 게 있나요? 당연히 없죠. 없나요? 당연히 없죠. 좀 빨리 누가 좀 지금 올려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뚱카롱의 잠깐 패션 시간인데요. 지난주 방송 나가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나요? 해야 되는데. 네, 이번 주 잠깐 패션은 어떤 건가요? 네. 네. 지난주까지 패션의 나라 프랑스 파리는 럭셔리 브랜드들의 풍성한 런웨이로 화려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욕과 런던, 밀라노에 이어서 마지막에 열리는 파리 패션위크가 열렸죠. 15일부터 5일 동안은 FW 남성복 패션위크가 열렸고 이어서 21일부터 4일 동안은 오트쿠티르 쇼가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뭐 소식을 좀 접하셨나요? 그 아는 분 중에 뭐 그 후지넥스트 네. 참가하신 분 이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고 네네. 이번에 파리 패션위크가 특히 좀 더 기대나 관심이 집중되는 쇼들이 좀 많았는데 유명한 디렉터들이 좀 옮기고 나서 첫 번째 쇼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에디 슬리먼이 첫 선을 보인 뭐 셀린의 남성복, 런던에서 파리로 넘어온 J.W. 앤더슨, 라프 시몬스가 켈빈 클라인을 떠나서 처음으로 진행한 자신의 솔로 쇼 등인데요. 여기에 이제 디올 옴무 11년 차 크리스 반 아셰가 벨루티로 영입된 후에 처음으로 선보인 컬렉션과 오프화이트의 버질 라블로가 진행한 루이비통 남성복 등이 핫한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컬렉션까지 상당히 스포티즘에 젖어 있었던 남성복 컬렉션들이 이번에는 다시 말끔하게 차려입은 수트로 돌아선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밀라노 패션위크와 파리 패션위크에서 그 경향이 더 좀 두드러졌는데요. 물론 슈트는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기존의 딱딱한 남성복과는 다른 경향의 슈즈는 캐릭터 있게 신는 게 특징이라서 기존과는 좀 달랐지만 남성복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게 하는 패션위크였습니다. 또 좀 이거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전해졌는데 오트쿠티르 쇼 진행 중에 역대 처음으로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칼 라거펠트가 패션쇼 피날레에 두 번 모두 불참하면서 참관객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심지어 이제 샤넬 측은 첫 번째 쇼 진행하고 두 번째 쇼의 피날레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두 번째 쇼에는 그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했다가 안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막 박수 받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쇼가 끝난 후에 성명까지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이유가 칼 라거펠트가 피곤해서 못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칼 라거펠트가 대중에 이제 공개되는 모습에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나온다거나 말은 막 굉장히 샤프하고 생생하고 언변이 막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스카 와일드 이후에 칼 같은 언변. 그랬는데 이제
시즌이 거듭될수록 런웨이 위를 걷는 그의 걸음걸이가 좀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간 자신이 진행했던 뭐 샤넬이나 펜디, 칼 라거펠트 패션쇼 후에 열렬한 스탠딩의 갈채에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가 이번 행보로 패션 거장의 건강 악화나 매종의 미래에 대한 추측을 좀 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패션 위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거를 전달하면서 잠깐 패션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아니, 제가 저도 브랜드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벤치마킹 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의 그 선글라스와 롤모델까지 아니어도 항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 옛날에 양대림 선생님처럼 맞아요. 항상 같은 슈트에 같은 스타일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딱 그 상징 캐릭터가 딱 되잖아요. 맞아요. 뭐 저도 아시겠지만 문군 그러면 선글라스 벗은 눈을 본 적이 별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제가 이제 선글라스 끼고 다녔는데 저도 약간의 그런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많이 신경 썼던 그때 많이 참고했던 디자이너였거든요. 예. 지금 그런 분이 지금 약간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곤의 인디신의 메인 코너죠. 짝퉁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디자이너 브랜드 배주환과 함께합니다. 뚱카롱, 배주환 프로필도 준비하셨죠?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디자이너 브랜드 배주환. 많은 분들이 배주환이라는 이름을 본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많이 알려진 바가 없어서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네. 이름이시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 있나? 모르겠네. 배주환 디자이너님은 S모드 서울을 졸업하시고 슈퍼마켓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지난 2003년 두타의 디자이너 존의 미미팝을 런칭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이후에 2008년 배주환을 런칭하고 10년 넘게 자신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디자이너인데요. 이후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열심히 활동 중인 현직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중국 상하이를 비롯해서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만만치 않은 게스트가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는데요. 먼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슈퍼마켓 디자이너. 아니 슈퍼마켓에서 디자이너가 필요한가요? 아유, 이게 농담이 또 안 들어가네요. 이게 또. 소개하고. 네. 아, 그런가요? 네. 성급하시다. 까먹을까 봐 내가 알았어요. 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배주환을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 배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프로필 듣다가 궁금한 게 슈퍼마켓 디자이너 활동하다 나오잖아요. 아니 보통 잘 모르신 분들 슈퍼마켓에 디자이너가 왜 필요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프로필이죠? 네. 굉장히 너무 오래돼서 진짜 막 너무 까마득한데 아주 오래전에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금 잘 모르는데 슈퍼마켓이라고 처음에 2대를 시작해서 명동점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올 때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매장이 많이 좀 나갔던 처음에는 이제 보세 옷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두 분의 디렉터 남자분 둘이서 이제 브랜드화 시키었던 의류와 또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류를 편집샵식으로 운영했던 브랜드예요. 압구정 로데오에 가면 있는 슈퍼마켓 맞아요. 그 말씀하신 거죠? 빨간 간판에 예전에 양파 주머니와 슈퍼마켓 쌍벽을 맞아요. 90년대 세시 잡지와 함께 여자 모델들로 굉장히 유명했던 와서 양파 주머니 얘기하면 맞아요.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슈퍼마켓 대표님이 이거 보시면 되게 흐뭇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몇십 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다녔던 직원이 편을 들고 있어요. 아니 어쨌든 이력에 슈퍼마켓 디자이너 묶일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네. 배주환 디자이너한테 질문할 거 한번 몇 개 한번 드릴게요. 우리 혹시 뚱카롱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많이 이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라 좀 잘 모르시니까 한번 질문해 주시고 저는 그 질문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네. 막 이런 식으로 공을 넘기나? 내가 하면 일반적 디자이너 준비가 안 되셨네. 아니 질문이 있는데 너무 뻔하니까.
제가 아까 최근 근황의 중국 얘기를 했는데 사실 왜냐면 우리 배지환 디자이너는 중국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항상 뭐 연락하면 중국인데요. 우리 뭐 광저우에 있고 뭐 중국 분들하고 술을 이렇게 한 잔씩 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예, 중국 얘기 좀 같이 했으면 좋겠네. 최근에 뭐 중국 쪽 진행하는 얘기도 한번 좀 해주세요. 네, 매달 가고 있어요. 오. 예, 엄청 많이 진행을 하려고 가는 거죠. 예. 무슨 일을 진행을 하세요?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중국에 출장을 가려면 이제 뭐 미팅이나 어떤 일을 꼭 만들어서 갔었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중국에서 한 7개월 정도를 그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만 이제 지내다 보면서 좀 그 사람들의 뭐 문화나 뭐 여러 가지를 좀 느끼면서 그 이후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사람들과 이제 일을 하려면 좀 이제 친구가 돼야겠는데 이게 타국에 있으면서 쉽지 않겠다 뭐 이런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한 2-3달에 한 번씩 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너무 좋은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됐죠. 근데 그 친구가 원단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대표인데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속 여러 사람들을 이제 소개를 받는 거죠. 갈 때마다 이제 친구가 되니까 내 친구가 중국에서 잘 돼야 되는데 이제 나는 원단밖에 너한테 못 해주니 나보다 더 좀 너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할게. 그래서 사실 매달 사람을 가서 소개를 받아요. 정말 한 명의 바이어 때문에.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을 만들다기보다는 가서 계속 일이 생기게 돼서 실제로 지금 좀 일부가 메이드가 되고 있는 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이 또 아는 분을 소개시켜주면서 계속 그런 일을 지금 계속 메이드 시키고 있군요. 그러면 우선 저희 청취자분들이 디자이너님이 선보이시는 옷의 특징을 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성복 디자이너 분이시고 엄마와 딸이 입는 좀 편안한 스타일의 옷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그런 소개도 우리 안 하고 그냥 바로 했네. 하셔서 이게 여성복이시고 여성복을 선보여 주시고 엄마와 딸이 입는 이런 컨셉을 좀 잡게 되신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사실은 뭐 이제 디자이너들마다 다 다른데 저는 한 5-6년 정도 전까지 좀 오피스 쪽의 라인에 가까운 라인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큰 이슈가 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의상을 좀 정리를 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찰나에 가지고 있는 옷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정리를 하지 할 때 우연한 기회에 이제 백화점 팝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제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의상을 안 할 거니까 정리할 개념으로 갔었는데 그게 너무 사실 잘 된 거예요. 원래 그런 마음 갈 때 잘 돼요. 원래 맞아요. 포기해봐야지. 사람이 내려놓으니까 그냥 바람 따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었는데 이제 뭐랄까 이제 개인 디자이너들이 많은 대중에게 이렇게 옷을 선보일 일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맞았던 게 그때 합류했던 뭐 판매해 주시던 분도 그렇고 뭐 제가 또 직접 팝업에 가 있다 보니 고객의 니즈도 좀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그 사이에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제 나이와 함께 옷의 스타일과 뭐 핏과 이런 게 다 변화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30대가 돼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됐더라고요. 20대로 보이고 싶은 거는
여자의 평생에 갖고 있는 생각이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 해서 이제 라인은 편안하게 가되 여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좀 신선한 디테일과 감성 같은 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다 보니 실제로 고객분들이 어머니와 따님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아이덴티티로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엄마와 딸이 네네. 엄마가 뭐 30, 40대고 딸은 아주 어린 게 아니라 아니에요. 딸이 한 뭐 20대면 20, 30대면 엄마는 5, 네네. 60대 이렇게 네네. 이런 네네. 개념의 네네. 엄마 딸. 맞아요. 네. 그러면 중국에서 하시는 이런 메이드되고 있는 일 같은 게 네네. 지금 현재 전개하시는 브랜드에 좀 네.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좀 여러 가지의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제 배주환을 중국에 그냥 수출을 하는 라인도 있고 네. 또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제 그 중국에 계신 그 뭐 투자자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튼 바이어분이 원단 회사를 이제 좀 크게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이제 작년에 그분의 원단을 일부를 썼었어요. 네네네. 이 옷도 그 네네네. 회사 거네요. 오. 네. 네네. 그 회사 원단인데 사실 퀄리티가 너무 좋은 하이엔드 원단이에요. 예, 직접 짜고 뭐 이제 라인이 워낙에 커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근데 공장도 하시고 또 이제 뭐 그 정도의 라인을 갖고 있으니 팔로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에게 부족한 건 이제 디자인력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여러 번 이제 미팅을 하다가 저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저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고 해서 지금 현재 그 회사의 원단으로 저희가 샘플을 내서 테스트 마케팅으로 이제 그분이 저희 그 옷을 가지고 판매를 해보고 그 중국에서 다 실제로 생산을 해서 중국 지역으로 판매를 하는 지금 그런 쪽 라인으로 그쪽은 또 네. 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그분이 배주한 옷을 제가 찾아봤더니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네네. 퀄리티 대비 네. 그런 거에도 좀 영향을 주고 계신 거겠네요. 어느 정도? 그건 아닌가요? 원단의 일부는 그렇죠. 일부. 예. 제가 이번에 상해 항주 갔던 일 중에 하나도 사실 중국 쪽에서 그 한국 디자이너와 이제 뭔가 협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게 한국의 디자이너들을 좀 중국의 많은 브랜드의 제품에 이제 디자인을 녹여서 이제 하는 거를 좀 추진하고 싶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제가 가서 그 회사가 제대로 할 만한 회사인지 그 약간 뒷조사 비슷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 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우리 배주환 디자이너처럼 많은 중국 회사들이 정말 이렇게 한국 디자이너들하고 협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만 이거를 사실 그동안 그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은 안 좋은 사례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안 좋았던 이유가 또 있고 그거를 잘 이제 체크해서 뭔데요? 안 좋았던 이유요? 안 좋았던 사례와 이유가 뭐예요? 보통 들어보면은 그 디자이너한테 요청하는 거는 이제 디자인을 제공하면 카피하는구나. 그것도 있지만 디자인을 뭐 생산을 하거나 판매한 다음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가 대부분의 제한 조건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일단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판매됐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잡히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어떤 오해, 그러니까 신뢰가 쌓이기 전에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 그다음에 제공했는데 정말 카피를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뭐 진행하는 건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건 이거지만 뒤에서는 카피한다든지 그런 문제. 뭐 그런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진행하는 쪽은 저도 이제 그런 게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는 어떻게 정말 이런 게 문제 없이 하겠다고 해서 저도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볼게 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좋은 한번 모델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럼 디자이너님은 그런 좋은 파트너를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다가 그 분의 제일 처음에 만났던 그 바이어의 지금 이 바이어는
삼촌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회사가 이 원단을 네. 처음에 제가 이 광저우에 있는 회사에서 가져왔는데 알고 봤더니 베이징 그 허베이에 있는 회사가 회장이고 중국에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네. 회장이라고 나는 원단밖에 없는데 우리 삼촌은 회장인데 가서 처음에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이런 디테일이 없고 우리 삼촌 허베이에 있는데 가서 찾은 맛이 이러는 거예요. 앞도 뒤도 없이. 중국 사람 설명 잘 안 하잖아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왜 때문에 내가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한 몇 개월 알지 않았는데도 너무 이제 좋은 도움을 많이 주셨고 해서 근데 와이프분이 한국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가도 되겠네. 그래서 저도 좀 겁 없이 그냥 갔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모님이 더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시골까지 조심하라고. 시골이었어요? 거기가? 허베이가 완전히 그 농촌인데 지금 베이징 공기가 안 좋아서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 원단 이런 애들 다 허베이로. 중국에서 허베이로 내려가라 해서 진짜 다 내려왔거든요. 도매시장에 다 내려갔죠. 네. 그래서 갔는데 진짜 막 쫙 논 있고 뭐 그런 데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뭐 중국에서는 보통 이렇게 누구를 알면 이렇게 누구 소개시켜 주는 게 그 문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펑뇨를 막 어디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쵸. 그냥 저는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한국 사람은 제가 만약에 문근 대표님을 알면. 이 다른 사람하고 막 같이 놀고 하면은 아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친해야 돼. 네. 그런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감성은 정말 좋은 거고 정말 순수한 것 같아요. 물론 한국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가서 만난 이분들은 갈 때마다 이제 항상 그 약속을 잡아놔요. 한국에서 내 친구 오는데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문근 대표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왕홍 그 운영하는 회사 대표님도 네네네. 그냥 이렇게 와서 다 맥주 마시고 그냥 아저씨들이 막 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다 아저씨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무슨 대표 이 사람은 공산당원 막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 되게 좋다. 이렇게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이게 그냥 해서 어떻게 해서 확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 왔으니까 소개해서 진짜 서로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순수한 마음도 있고요. 근데 하나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최근에 어저께인가 제가 중국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중국인은 이렇다라고 해놓은 거 사실 그렇게 좋은 기사는 아닌데 거기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이런 사람이야 약간 과시를 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그런 맞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네네. 이렇게 소개하는 밥 먹는데 오게 해서 하는 것도 있대요. 그렇게 해서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랑 가자 막 약간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도 경험적으로 보면은 맞아요. 저랑 아주 친한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하는데 아직 친하기 전에는 좀 관이든 어떤 그 비즈니스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오게 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보시고 맞아요. 정치자 여러분 중에 혹시나 중국 쪽에 가서 하실 분 있으면 참고하세요. 네. 유익한 패션쇼 번외편. 그 어쨌든 제가 이제 저는 우리 배주환 디자이너랑 어쨌든 저도 몇 년 이렇게 알고 지내면서 얘기도 많이 듣고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 이렇게 말고 최근에 매장도 이렇게 정리하셨다가 좀 정리도 하시고 네. 이렇게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매장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 쇼룸도 새로 오픈하신 것도 그렇고. 네. 네. 쇼룸은 계속 있었는데 이제 이사를 작년 4월에 했고요. 네. 어디에 있는 거죠? 연남동에. 연남동 그 한창 뜨고 있는 연남동. 네. 핫플레이스에 있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동네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네. 백화점의 매장은 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네. 잘하셨어요. 네. 제가 생각해도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조금 유통의 형태를 바꾸는 게
롱런할 수 있고 너무 여러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뭐 경기가 안 좋아서인데 뭐 경기는 사실 한 5년 전부터 계속 안 좋았는데 네. 뭐 갑자기 안 좋아진 것도 아니라서 우선은 이제 뭐 한 3, 4년 정도를 정말 백화점 영업을 열심히 해봤는데 좋은 시장이지만 또 많은 변화가 있는 시장이고 저희 브랜드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봤더니 크게 후회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은 잘 유지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좀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직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매장을 운영을 하는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정리가 됐고 해외 수출로 완전히 좀 거의 돌려서 이제 올해부터는 매출 전체의 한 7, 80%를 해외로 돌리는 시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 전에 했던 라인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지금 제가 이사 온 그 쇼룸 연남동. 연남동에 거기를 제 말씀 안 좋구나. 거기를 지금 좀 날씨가 풀리면 2, 3층은 지금 2층이 사무실이고 3층이 이제 뭐 탕비실 뭐 네. 창고인데 2, 3층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근처에 사무실을 따로 얻고 네. 여기를 좀 문화 공간으로 지금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문화 공간이요? 네. 이제 카페 겸 해서 이제 저 그렇게 그림이 요즘 그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지금? 그리진 않고요. 그래요? 저 그것까지는 못해요. 네, 그래서 그림도 좀 전시를 하고 싶고 그림을 전시하신다? 네, 다른 작가분들 거를 욕심이 좀 많아요. 근데 그 어떤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히 어떤 걸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우선은 전체적인 큰 틀은 이 건물이 이제 복합적인 좀 문화적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곳. 근데 당연히 이제 쇼룸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좀, 문화적인 것들을 지금 배지와이는 브랜드가 뭔가 더 브랜딩이 되고 뭔가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이에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문화적인 거예요? 연결됐죠. 전혀 연결이 안 되면 안 되고. 지금 뭐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요새 제가 느끼기에도 오프라인 공간이 소비자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옛날부터 많이 얘기됐던 거지만 이제 어떤 소비자들한테 어떤 경험 가치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이제 나름대로 브랜드마다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냥 제품만 막 나열해 보여준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이제는 그런 차원이니까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남동 쇼룸이 드라마에 나왔어요. 맞아. 그 얘기 하셔야지. 네. 맞아요. 너무 예쁜데요? 저는 처음 찾아봤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봐가지고. 네, 저도 TV를 안 봐서 사진으로만 봤어요. 진짜요? TV를 안 봐갖고. 근데 너무 예쁘게 막 햇빛이 막 와라락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래요? 네, 매장이 굉장히 감성적인 공간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검색을 잘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제가 늘 밝히지만 저는 늘 스포츠 브랜드와 함께 하고 있어서 디자이너 분들을 잘 몰라요. 마성의 기쁨이라는 브랜드에 굉장히 메인 공간으로 나왔었나 봅니다. 네. 네, 뭐 한번 방송에 이제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몇 개월간 그렇죠? 네, 한 3개월? 3개월? 네, 3개월 정도에 맞아요. 그래서 도움 많이 되셨어요? 브랜드에? 안 됐나 보네. 안 된 걸로. 안 됐나 보네. 뭐야?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죠?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못해서.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 아름다운 경험이었어요. 자, 앞으로 혹시 디자이너분들 중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달라 그러면 돈을 많이 받으세요. 돈을 받거나 메인 배우가 누군지. 네, 아니면 그때 제가 듣기로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홍보 효과가 좋으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맞아. 이제 무조건 돈을 제대로 받고 홍보가 좋으면 더 좋은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맞아요, 좋은 맞아요. 교훈을 오늘 또 사례를 보여주시네요. 전 순수합니다. 아니 뭐 드라마가 뭐 항상 히트 칠 수는 없으니까. 아니, 그 드라마는 뭐 음. 즐겁게 재밌게 뭐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의류가 좀 이제 많이 포커스가 돼야 됐었는데 네. 장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매장에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백화점 매장에도 이거 거기 맞죠? 뭐 봤다고 뭐 이러신 분들도 뭐 계신다고는. 그 공간이 홍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카페 뭐 이런 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템 중에 모자가 되게 많던데 네네네. 모자도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네. 처음이 3년 정도 전인데 네. 한 1년 반 정도는 이제 이태리 쪽에서 생산해서 들어왔었어요. 직접 하신 네. 걸로. 근데 그 이후로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이제 백화점에는 이제 친한 MD들이 있는 게 좋아요. 맞아요. 네, 아시죠? 아 그래요? 네. 네, 좋아요. 아주 좋은데 아무튼 저랑 그분이 이제 이분이 이거를 들을 수도 있겠네요. 예. 이모 대리님이시네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일도 잘하시고 또 이제 저랑 그런 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꿍짝이. 그래서 여러 점에서도 같이 이제 옮기실 때마다 좋은 기회 주시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일을 너무 잘하니까 본사로 가신 거예요. 매입 본부로. 네, 아니 그냥 매입이면 좋은데 본사에서도 아예 다른 부서로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매입이어도 괜찮아요. 거기까지도. 네.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 뭐 이쪽이라 뭐 계속 이렇게 한 뒤로 롯데 자산개발로 가셨나요? 아니에요, 롯데 아닙니다. 근데 뭐 사실 그게 큰 이유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그것도 되게 크고 왜냐하면 제가 다 어느 백화점이나 의류 코드만 있는데 그 전만 모자 코드가 따로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게 빠지고 그리고 나니까 그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그 1층에서 해외 패션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 모자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네, 이태리 제품이었는데 이게 의류로 흡수돼서 매장에서 판매하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저희 옷에 그렇죠. 비해서. 아시겠죠? 저희 자켓이 뭐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대인데 모자가 3, 40만 원대니까 이게 네네네.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뭐 코트를 사입지 뭐 모자를 뭐 이런 네. 식이 돼버려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시아권에서 바잉으로 모자는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네. 전개는 계속 하고 계시고. 네. 그렇군요. 그동안 제가 이제 좀 얘기 들어보면은 어쨌든 중국 쪽으로 신경 많이 쓰시면서 수출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다 이렇게 들리는데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참 고민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어렵잖아요. 비즈니스가 사실 또 오래 하셨고 지금 제일 어렵고 지금 제일 힘들면서 고민이 많은 게 어떤 거가 있는지.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너무 부러운 거 아니에요? 고민이 없어요. 네, 좀 예전에 정말 많이 했는데 죄송해요.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데 막 확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고민을 상상하셨어요? 어떤 고민 원하세요? 이제 보통은 이제 하다 네, 보면은 문군 사장님의 고민. 네. 저도 고민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그 어렵다 보면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뭐 중국 쪽으로 이제 가야겠다 하는 것도 국내 내수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해외 쪽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좀 풀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했던 거예요. 뭐 또 직원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자금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있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런 문제 있다는 건 대충 감을 잡고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제가 좀 뭐 컨설팅 뭐 이렇게 뭐 해드릴까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약간 삐지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배조한 디자이너님은 필요 없어. 컨설팅 필요 없어요. 잘하고 있어 지금. 아니
아니 고민은 아니고요. 네. 아 근데 뭐 사실은 예전에는 고민이 많았죠. 근데 사실 뭐 고민을 한다고 고민이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커지니까 중요한 일들을 너무 많이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이제 생각의 방이 사람 머리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가 뭐가 터지면 A, B, C, D, F, G 이게 다 터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더라도 이 다른 방에 있는 생각과 일들은 다 하고 이거는 따로 처리를 해야 정상인데 이게 하나가 깨지면 얘 못하고 다 이게 연결이 되는 사람인 거를 알게 돼서 사실은 특히 중국에 가서 그걸 완전히 거의 고쳤어요. 아. 너무 그리고 이제 항상 혼자 이제 뭐 작은 회사지만 오너로 있다가 그 회사는 다른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제가 이제 거기에 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쟁이로 간 거다 보니까 되게 좋은 시기였죠. 그래서 뭐 한국에 와서는 뭐 야근도 이제 완전히 없앴고. 아 가서 경험해보니 야근하면 안 되겠다. 야근은 진짜 최악이더라고요. 내가 진짜 연태 너무 왜 하니까. 이렇게 살았나 뭐 그리고 점심 되면 건물 이렇게 12시 반부터 1시 10분까지였나 건물에 불을 꺼요. 아 중국에 점심시간에? 있는 회사가 네. 점심시간에? 자요. 아. 처음에는 컴퓨터도 안 켜지니까 왜 이러나 했는데 저도 한 달 후부터는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뭐랄까 사람이 쉼이 있으니까 이게 일의 원동력이 되는데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저는 뭐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선 계속 일만 하고 하니까 사람이 좀 피폐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막 만만디 이러잖아요. 네. 진짜 맞더라고요. 막 좀 생각도 하고 뭐 굳이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해보고 뭐 안 된다고 뭐 제가 뭐 이렇게 크게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 그리고 뭐 직원 뭐 고민 당연히 뭐 사실 오너라면은 고민 있는데 전 지금 저희 회사에 있는 직원분들 되게 만족해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진짜 좋고. 그 중국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경험 때문에 해탈하셨네. 해탈. 그래서 이제 고민이 없으시네 지금. 근데 5, 6년 전에 브랜드 정리하시려고까지 이미 고민 너무 크게 한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극복도 하셨고. 네, 사실, 너무 좋은 달리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네요. 진짜. 저 아직 안 달렸나요? 엄청 달린 것 같은데. 중국 쪽으로 이제 하신다고 하니까 아이고야. 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군요. 네. 뭐 제가 뭐 또 다른 질문은 혹시 우리 뚱카롱이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그 다음 걸로 가겠습니다. 제가 고민이 없다고 한 이유로 지금 대표님 엄청 꼬이시는 것 같은데 원래 제가 이게 고민을 막 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괜찮아요. 사실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고민 한번 해요. 어차피 시간도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시간 다 됐어. 다 얘기 시간 다 됐어. 나이스 타이밍. 나이스 타이밍. 자, 이렇게. 자, 이제 패션쇼 번외편 문군의 인디신 4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뭐 오늘 게스트로 참여해 주신 배주환 디자이너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좀 오시면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지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 고민도 없다고 하시지 뭐 그래가지고 좀 근데 지금 요 막판에 인사하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어쨌든 한국에서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중국에서 또 지금 이제 하시는데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상황이 한국의 많은 디자이너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 이 한국 디자이너가 필요한 상황이 아주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중국에 가보면 실제로 디자이너도 그렇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아직 한국 디자이너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 시기를 잘 활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배주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서 그동안 시행착오 겪은 것도 그렇고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뚱카롱 마무리하면서 소개할 거 있죠?
네, 저희 패션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팟빵 후기나 메일 등으로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팟빵과 팟캐스트 패션쇼 구독하기,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메일 주소 fashion쇼2018 다음.net이나 fashionshowkr@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팟캐스트 패션쇼의 홈페이지는 fashow.co.kr입니다. 팟쇼로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패션쇼의 유튜브 채널 구독도 부탁합니다.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쇼로 검색하면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 회원들도 메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번외편 문군의 인디신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